네, 이번엔 마감을 앞두고 꼭 점검해봐야 할 종목들 살펴보시죠. 주심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가장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8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AI 반도체 쪽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퍼스텍을 비롯한 방산주도 오늘 동반해서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해볼 만한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10%대 10에서 23%까지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외국인 성형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네요. 저번에도 한번 이슈를 짚어본 적 있었죠. 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하한가를 만들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할 수 있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수급도 굉장히 좋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그 의료 관광과 관련돼서 환급금 이제 12월 달에 일몰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몰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법이 이제 제한을 두고 시행이 됐을 때 이제 끝난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2010년도 중반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어 왔던 건데 그게 이제 이번에 끝내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굳이 끝낼 수가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경기 효과가 굉장히 좀 좋은데 이제 그걸 굳이 끝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1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뭐 성형하고 뭐 피부 미용하고 이런 데서 어떤 환급 받는 게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발표가 있었었는데 10% 환급이니까 이제 1,000억 원을 환급받으면 매출이 이제 1조 원이라는 거죠. 대단히 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의료 관광객은 와서 무슨 뭐 코 성형을 한다 그러면 코 성형하고서 바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 찾을 때까지 관광도 하고 호텔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그거와 관련된 파생 어떤 경기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는 한 7조 원 이상 된다라고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1,000억 원 정도를 포기를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어제 이제 장 후에 시간에서부터 굉장히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 이 의료 관광과 관련된 환급이 어느 정도 매출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2023년도에는 한 10% 내외 정도 됐었고 작년에는 20%한 중반 후반 정도 올해 상반기에 30%에 육박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8월 초에 점화를 갔던 부분 위쪽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급락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약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환급금을 다시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더 급등이 나오겠죠. 지금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매출 1,200억인데 올해 조금 더 바라보고 있긴 한 부분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었는데 물론 뭐 싸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긴 합니다만 다른 어떤 그 카지노나 아니면 호텔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이 많이 오면 올수록 돈을 버는 기업이라 저는 오늘의 어떤 그 재료 그리고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에 이제 점화를 가서 지금 그 12월 달에 이 정책을 특별법을 이제 일몰을 하겠다라고 해서 점화 갖고 더 떨어진 다음에 러프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기준으로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이 사실 이틀 연속 순매도였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장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오후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 쪽으로 나름대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호텔 관련주들 뭐 그렇게 뭐 단기간에 퍼포먼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긴 합니다만은 이 점화가 가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정책이 좀 약간 되돌려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의료관광 관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관련 이슈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네, LG 이노텍입니다.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인데 어제 이제 애플의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됐는데 공개 당일에 이제 새로운 물량이 출하되는 모습이었다가 오늘은 그래도 1에서 2%대 반등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삼성전기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포착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LG 이노텍이고 어느 정도 좀 AS 차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17 발표하고 나서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판매량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별로 좋진 않았죠. 애플 자체가 어제도 3%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BH, LG 이노텍 나름대로 이제 LG 이노텍은 오늘 저점을 잡긴 합니다만 BH는 오늘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BH는 어제는 좀 견조했죠. 왜 시장에서 이렇게 아이폰 17이 발표를 기다렸는데 실망감이 굉장히 컸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AI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없었다. 기대감에 대해서 너무 못 미쳤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건 이제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애플 자체의 AI는 없더라도 사실 스마트폰을 쓰면 다른 쪽으로 AI를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된 부분이라 상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폰 17 디자인을 보고 네. 아이폰 17 디자인, 프로 디자인을 보고 굳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나라고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저는 AI보다 사실 그 디자인 쪽이 더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어 같은 경우도 삼성 거보다 조금 좀 두껍게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애플이다 보면은 삼성과 비교를 했을 때 무엇 하나라도 조금씩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삼성께 조금 더 얇은 그런 두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시장에서는 예측치긴 합니다만은 일단 아이폰 16 대비해서 조금은 출하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일이고. 자, 그럼 LG 이노텍 입장에서 이제 아이폰 17에 대한 실망감으로 애플 본주가 떨어질 정도면 이게 판매량 감소를 사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애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판매량 이퀄 LG 이노텍의 이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LG 이노텍이 애플에서 요구하는 아이폰 17 카메라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좀 투자를 했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투자를 했는데 3,759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데 이게 네. 다 애플 아이폰에서 원하는 어떤 그 스펙을 좀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무튼 좀 뚜껑이 열렸으니까 판매량을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나 좀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과거에는 LG 이노텍이 그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거의 100% 독점 납품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새로운 시리즈가 발표될 때 기대감으로 오르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 주가가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LG 이노텍이 어떤 솔벤더 역할을 카메라 모듈 쪽에서 해뒀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써니 옵티칼이랑 조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국 고객사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그 부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솔벤더에서 지금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마켓 시어를 내줄지는 아직은 좀 시장에서 밝혀지지 않았고 하나 좀 약간 팩트를 밝혀진 부분은 이번에 써니 옵티컬이랑 경쟁을 하면서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에서 납품할 때 납품 단가가 한 기존 16 대비해서 한 13% 정도 좀 약간 단가가 인하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에 대해서 스펙을 맞추려고 3천억 훨씬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부품 단가가 인하가 됐다. 사실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삼성전기와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4배 이상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비교하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이제 삼성전기를 보고서 좀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기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는 뭐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를 기준으로 해서 기판 쪽에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고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LG 이노텍도 기판 쪽에서 서서히 좀 약간 힘을 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의 하락은 오늘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로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아이폰 17의 판매량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차트를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좀 약간 자세히 좀 잘라왔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위쪽에 보시면은 외국인 빨간색, 기관 파란색 동시 순매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주가도 진화가 되면서 동시 순매수로 하루 만에 좀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어제 그 하락을 하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요 이제 거래량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요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이 거래량의 절반도 못 맞히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받쳐주는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판매량이 의외로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애플이 주가가 일단 진정이 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당분간은 애플의 주가 흐름 그리고 관련 평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작업에 대해서 다각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LG 이노텍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반도체 장비주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네, 일단 유일하다라는 어떤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기업만 생산을 하는 유일한 제품이었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는 그 프리미엄을 좀 누리지는 못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무엇을 만드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드려보면 오버레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오버레이 장비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는지 정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이제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막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려져 있는 회로를 막 여러 겹을 쌓는데 그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종이를 여러 장을 뚫어놓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구멍이 좀 약간 겹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노광 공정에서 이 여러 개 쌓아놓은 회로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이 정렬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렬을 시키는 장비가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오버레이 장비입니다. 네.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버레이 장비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 기업밖에 없고 일단 글로벌 1위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장비 기업이죠. AL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두 기업이 유일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일본 고객사 쪽은 이 오버레이 장비 데모 장비가 공급이 됐는데 일단 공급을 하고 나서 이제 콜 테스트 중이겠죠. 통과가 된다라고만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뭐 주가를 상방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참 동안 이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 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HBM 쪽 밸류체인에서도 많이 타서 작년 초반기는 주가가 굉장히 뭐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실적을 많이 내려면 과거 22년도처럼 중국 쪽 메모리 기업에 이 오버레이 장비를 납품을 해야 돼요. 그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한동안 좀 중국 쪽에서 수주가 없었었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중국 쪽에 다시 어떤 그 수주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언론에서 보도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그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실적에 의해서 이건 너무 저평가다. 이 기업을 투자를 위해서 사야 되겠다. 저평가니까 그런 느낌보다도 향후 이제 성장성으로 지금은 조금 실적 대비 비싸더라도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보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올해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컨센서스가 717억 매출, 영업이익 90억인데 굉장히 좀 적은데 생각보다는 이게 좀 약간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증권가에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적지만 그래도 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 생산위에서 일단 생산 시설도 확보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작년 이제 상반기 때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계속 올라가서 지금 차트에는 안 보이지만 이때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떨어졌고 차트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이쁘진 않아요. 오르고 내려가는 이런 진자 운동이 굉장히 좀 약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았고 외국인들은 정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고 기관은 아예 그 참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개인 수급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수주만 몇 건 이제 하면서 입증을 해준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부분 입증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오늘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구간대는 나름대로 좀 어떤 매수의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가격을 이제 제가 드리고 나서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000원 정도를 드렸었는데 지금 1,000원이 더 올라갔고 24,000원이에요. 24,100원. 현재가는 그냥 뭐 24,000원. 조정을 염두에 둔 어떤 가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2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딱딱 끊어지는 가격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 분야에서 유일한 국산화 기업이고 또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